문득 당신의 소중한 자산은 지금 과연 안녕한지 궁금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역사는 인류가 불안에 휩싸일 때마다 늘 같은 질문을 던져왔죠. 그리고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들은 마치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도에 휩쓸린 듯 한순간에 소중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페이지를 조금 더 넘겨보면 놀랍게도 그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남아 오히려 더 큰 번영을 이뤄낸 현명한 이들의 이야기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특별한 지혜, 즉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성장시킬 5가지 핵심 재테크 원칙을 깊이 탐구하며 당신 마음속 불안감을 굳건한 확신으로 바꿔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귀한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 중요한 통찰을 과연 놓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마치 안개 낀 바다를 항해하는 배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 지표들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요동치고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경제 위기의 경고음은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위협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반복되는 역사의 한 조각이며 단순히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현실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불안정한 시기에도 우리의 자산을 굳건히 지켜낼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의 가치를 왕처럼 모셔라입니다. 경제 위기의 파고가 거세게 몰아칠 때 모든 자산의 가치가 흔들리고 심지어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 현금은 그야말로 왕관을 쓴 존재가 됩니다. 유동성, 즉 언제든 원하는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의 힘은 위기 상황에서 그 어떤 자산보다 강력한 무기로 변모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 헐값에 매물을 쏟아낼 때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볼까요? 많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며 파산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충분한 현금을 비축해 두었던 소수의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박앤세일 시장에서 보물을 찾듯 경쟁사나 저평가된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인수하며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었기에 다른 이들이 절망할 때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튼튼한 닻을 내린 배처럼 현금은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안정감을 선사합니다. 금고에 쌓인 현금 다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금이 가진 선택의 자유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시장이 무너져 내릴 때 텅 빈 은행 창고 앞에서 초조하게 줄을 서는 대신 침착하게 기회를 탐색하며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현금의 가치인 셈이죠. 현금은 단순한 돈을 넘어 위기 속에서 당신에게 최고의 기회를 안겨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레이션은 다음 원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는 현금의 가치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재정적 자유를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초석을 다질 때입니다. 바로 빚을 안전하게 줄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으로 대출을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배처럼 순풍에 돛을 달고 나아가는 기분일 테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닥쳤을 때 과도한 빚은 그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한 닻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를 던져왔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크고 작은 경제위기가 닥칠 때마다 빚의 굴레에 묶여있던 가게와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죠. 당시를 돌아보면 멀쩡하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부도위기에 처하고 수많은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이자 부담에 허덕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쇠사슬에 묶인 듯 빚은 당신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앗아갑니다. 빚이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수입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불황이 닥쳐 수입이 줄어들거나 실직이라도 하게 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좋은 투자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빚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 말이죠. 마치 발목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위기 속에서 빠른 걸음으로 도망치거나 기회를 잡기 위해 달려나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는 평소의 빚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처럼 이자율 상승에 취약한 빚은 더욱 경계해야 하죠. 위기 상황에서는 보통 금리가 인상되는 경우가 많으니 예측하지 못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가볍게 항해하는 배만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빚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행위를 넘어 위기 상황에서 당신의 재정적 생존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인 빚 관리를 통해 재정적 든든함을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는 더욱 견고한 자산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자산을 현명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격언은 투자의 세계에서 영원불변의 진리로 통합니다. 하나의 자산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은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경제가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이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떤 자산은 급등하고 또 어떤 자산은 폭락하는 등 시장은 늘 제각각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마치 여러 악기가 모여 오케스트라를 이루지만 각 악기가 내는 소리는 저마다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이 빛을 발하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때는 특정 산업의 주식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각각의 자산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며 위험을 상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역사적 사례를 보더라도 분산 투자의 중요성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특정 섹터에만 집중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투자했던 사람들은 전체 자산의 하락폭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마치 농부가 한 종류의 씨앗만 심는 대신 여러 종류의 씨앗을 다양한 밭에 나누어 심는 것과 같습니다. 혹여 한 밭에 농사가 흉년이 들더라도 다른 밭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으니 전체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분산 투자는 단순히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투자 지역, 산업, 그리고 자산의 종류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 외의 채권이나 대체 투자 상품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은 특정 국가나 산업의 위기가 전체 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희석시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더욱 튼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치 튼튼한 저울의 양쪽의 무게를 균형 있게 나누어 놓아 어떤 한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현명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분산 투자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지혜로운 보험이자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분산 투자가 거친 파도 속에서 당신의 재산을 지킬 튼튼한 배를 만드는 일이었다면 이제 그 배에 어떤 짐을 실어야 할지 깊이 고민할 때입니다. 단순히 여러 자산에 나누어 담는 것을 넘어 담는 것 하나하나의 본질적인 가치를 꿰뚫어 보는 해안이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재테크 원칙, 본질 가치에 집중하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예측 불가능하게 수시로 거칠게 요동치곤 합니다. 특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매도세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주가가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눈앞의 주가 등락에만 일희일비하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만 보고 나무의 건강을 판단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가진 본연의 힘, 즉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견고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는 통찰력입니다.
투자의 현인 워렌 버핏은 이러한 가치 투자의 대명사로 불리는데요.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소음에 현혹되는 대신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고 경영진의 역량을 다각도로 평가하며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치 광부가 흙 속에 묻힌 평범한 원석을 보고도 그 안에 숨겨진 찬란한 보석의 가치를 알아보듯 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찾아내 묵묵히 투자해온 것이죠. 혼란스러운 시장의 전광판 앞에서 초조해하기보다 차분히 기업의 보고서를 읽고 그 안에 담긴 진짜 가치를 발견하려는 인내심과 해안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일 뿐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굳건히 뿌리내린 나무처럼 오랜 시간 묵묵히 성장하는 법이니까요. 이러한 안목이야말로 당신의 자산을 위기 속에서도 단단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큰 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원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서 우리가 위기의 본질과 그 속에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위기 앞에 서면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성급한 판단으로 더 큰 손실을 보기도 하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위기는 결국 지나가고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과 성장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기회는 위기 뒤에 온다는 5번째 원칙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닷컴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까지 이 모든 거대한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했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미래를 내다본 현명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다가 폭풍이 지나간 후 떠오르는 햇살을 보고 항해를 재개한 선장처럼 말이죠. 무너진 도시 위에 더 높고 견고한 빌딩들이 새롭게 건설되듯 위기 이후에는 언제나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고 기존 산업은 더 단단해지며 성장하는 시기가 도래하세 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급등하는 자산 그래프는 이러한 역사적 패턴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위기는 분명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시장이 대폭 할인하는 세일 기간과도 같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아치울 때 용기를 내어 미래 가치가 있는 자산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다면 위기가 지나간 후 찾아오는 회복기에는 상상 이상의 보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분산 투자와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원칙이 밑바탕이 되어야겠죠.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확신을 바탕으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위기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기회의 장으로 바라보는 통찰력,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야말로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밝게 비춰줄 가장 강력한 등대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위기란 우리에게 닥친 파괴적인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잠자고 있던 새로운 가능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각성제와도 같은 것이죠.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해지고 그 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는 이 진리를 수없이 반복하며 우리에게 속삭여 왔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눈앞에 혼란만을 볼 때 한 발짝 물러서서 거시적인 흐름을 읽고 미래를 준비한 이들은 언제나 그 다음 시대의 주역이 되었죠. 마치 거대한 바다의 조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항로를 조정한 노련한 선장처럼 그들은 혼돈 속에서 오히려 자신만의 기회를 낚아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켜내며 나아가 새로운 부를 창출했던 현명한 투자자들의 지혜를 5가지 원칙으로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현금은 왕이다 라는 유동성의 중요성부터 빚은 독이다 라는 부채 관리의 철칙, 그리고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위험 관리의 기본, 본질 가치에 집중하라라는 통찰력 있는 안목, 마지막으로 기회는 위기 뒤에 온다는 낙관적인 시선까지 말이죠. 이 원칙들은 단순히 과거의 성공담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밝혀줄
강력한 등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과연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역사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끝없이 찾아왔고 또 다시 우리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요. 마치 계절이 바뀌듯 경제의 순환 속에서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죠.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등장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곤 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갑자기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동시에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본 자들에게 위기는 단순한 재앙이 아닌 절대적인 기회였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옥한 땅이 남듯 위기는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기회를 제공했죠. 마치 숲이 불타 없어진 뒤에 더 강하고 다양한 생명체가 자라나는 것처럼 경제 위기는 항상 새로운 산업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안에 휩싸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움츠러들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했던 이 지혜로운 원칙들을 가슴에 새기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요? 당신의 돈은 과연 안전한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오늘 선택이 앞으로 다가올 1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갈림길에 선 여행자처럼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목적지에 다다르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5가지 원칙들은 그저 오래된 책 속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고 현실적인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거대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나침반 없이는 길을 잃듯 경제의 파고 속에서 이 원칙들 없이는 표류할 수밖에 없겠죠.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현명한 답을 주었고 그 답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자만이 거대한 위기를 넘어 더욱 단단한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가올 위기를 단순한 위협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만들 준비가 과연 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에 따라 당신의 경제적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흙 속의 진주를 찾아내듯도 위기 속에서 숨겨진 가치를 발견할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 소중한 원칙들을 실제 투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원칙들을 깊이 되새기며 자신만의 경제적 로드맵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소중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실제 경제 위기의 파고를 현명하게 헤쳐나갈 구체적인 전략들을 함께 들여다볼 차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혼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우리의 자산을 지켜주고 성장시킬 2가지 중요한 지혜를 깊이 있게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의 경제적 로드맵에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마지막 원칙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4번째 원칙은 바로 본질 가치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온갖 예측과 소문이 난무할 때 많은 투자자들은 마치 거울에 비친 환영을 쫓듯 눈앞의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현혹되기 마련이죠. 오늘 가격이 올랐다고 환호하고 내일 가격이 내렸다고 절망하며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보다는 시장의 변덕스러운 분위기에 휩쓸려 중요한 판단을 그르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혼란 속에서도 마치 흙 속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내듯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힘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당장의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 그 기업이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깊이 천착하는 것이죠. 이러한 안목이야말로 위기 속에서 저평가된 우량 자산을 발굴하는 핵심적인 해안이 됩니다. 세계적인 투자 대가 워렌 버핏의 이야기가 바로 이 원칙의 산증인 아니겠습니까? 그는 시장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고 오랜 시간 묵묵히
기업의 내재된 가치를 분석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뿌리내려 굳건히 서 있는 나무처럼 당장의 열매보다는 그 나무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본 것이죠. 혼란스러운 주식시장 전광판 앞에서 우리는 때론 잠시 눈을 감고 차분히 기업 보고서 한 장을 읽어 내려가는 인물처럼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원칙은 바로 기회는 언제나 위기 뒤에 찾아온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어쩌면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종종 위기가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두려움에 떨곤 하죠. 하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기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맑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듯 경제 위기 역시 반드시 회복과 성장의 시기를 동반했습니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덮쳤지만 결국 인류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나아갔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자산을 팔아치울 때 미래를 내다보고 용기 있게 투자했던 이들은 위기 이후 찾아온 급등장에서 엄청난 부를 일구어냈죠. 마치 폭풍으로 무너진 도시 위에 더 높고 튼튼한 빌딩들을 새로이 건설하듯은 위기 속에서 미래의 가치를 알아본 이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그리고 경제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준 패턴이자 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용기 있는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똑같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현명하게 답한 이들만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죠. 위기는 끝없이 찾아올 것이고 또 다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원칙을 지키고 미래를 내다본 자들에게 위기는 단순한 재앙이 아닌 절대적인 기회였다는 것을요. 지금 당신의 선택이 바로 다음 1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소중한 원칙들은 단순히 과거의 지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주었고 그 답을 아는 자만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당신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로 그 질문이 우리의 경제적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물결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밀려오며 때로는 거대한 폭풍처럼 우리를 위협하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은 단순히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재앙으로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원칙을 굳건히 지켜나간 이들에게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이자 예상치 못한 성장의 씨앗이 되어 주었죠.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등대 불빛을 따라 묵묵히 항해하는 배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금을 비축하고 과도한 빚을 경계하며 투자의 다변화를 통해 위험을 현명하게 분산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시적인 가격이 아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깊은 지혜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위기는 언젠가 끝이 나고 그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역사의 사례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했죠. 이러한 귀중한 통찰과 원칙들은 단지 과거의 오래된 예시하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거친 바다에서 폭풍우가 지나가면 언제나 고요한 항해가 다시 시작되듯 경제 위기 또한 언젠가는 진정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랑의 시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겠죠.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두려움에 압도되어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역사의 지혜를 등대 삼아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 하나하나가 앞으로 다가올 10년,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좌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좌절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기회를 붙잡고 새로운 부를 창출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잊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해안을 가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이 5가지 재테크 원칙들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경제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 나아가 위기를 발판 삼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이자 깊은 마음가짐입니다. 이 원칙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단단히 녹여낸다면 어떤 경제적 파도가 몰아쳐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위기를 단순히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는 병옥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늘 답을 제시해 주었고 그 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깨달았던 이 소중한 원칙들을 실제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전략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다음 만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위기를 단순히 피해야 할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품고 있는 병옥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역사는 우리에게 늘 답을 제시해 주었고 그 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이제 오늘은 그 지혜의 문을 활짝 열고 실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갈 구체적인 원칙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어지러운 시장의 파도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소문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마치 격렬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작은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진정한 항해사는 거친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저 멀리 보이는 등대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압니다. 바로 이것이 4번째 원칙, 본질 가치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주식시장의 전광판이 붉은색으로 물들고 모두가 비명을 지를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기업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그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들여다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요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마치 숲속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자라나는 거목처럼 그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힘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하는 안목이 중요하죠. 워렌 버핏과 같은 위대한 가치 투자자들이 늘 강조했던 것처럼 위기 속에서는 종종 시장의 공포 때문에 훌륭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마치 진을 속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보석 원석과도 같습니다.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살피고 경영진의 역량을 평가하며 앞으로 펼쳐질 산업의 변화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그려보는 해안이 있다면 우리는 남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량 자산을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가격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함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늘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기회는 위기 뒤에 온다는 사실 말이죠. 모든 위기는 결국 지나가고 그 뒤에는 반드시 회복과 성장의 시기가 찾아온다는 역사적 패턴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마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경제 위기 역시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기를 겪고 난 후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하게 투자했던 이들의 성공 사례는 이를 분명히 증명합니다. 무너진 도시 위에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빌딩들이 세워지고 폭풍우가 지난 후에는 더욱 찬란한 햇살이 바다를 비추듯 부흥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포에 휩쓸려 모든 것을 포기하는 대신 침착하게 원칙을 지키며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들은 위기 이후 찾아오는 급등하는 자산, 그래프 속에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낙관적인 시선이 바로 이 마지막 원칙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위기는 끝없이 찾아왔고 또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동시에 증명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원칙을 지키고 미래를 내다본 자들에게 위기는 절대적인 기회였음을 말이죠. 지금 당신의 선택이 다음 10년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원칙은 단순히 과거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주었고 그 답을 아는 자만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원칙들을 실제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함께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